자, 지금 이 펌핑이 오는 게 다 외부 관심을 끌기 위함이거든요. 불장의 어떤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솔라나도 너무 안 가다가 이제 100% 올랐잖아요. 며칠 만에. 가스는 1000% 올랐습니다. 지금 이 진정한 불장은 오지는 않았지만 미니 불장 정도다. 네, 모닥불 정도?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송입니다. 자,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37K 초반대에서 위치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보다 특정 알트코인들의 가격이 큰 폭의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아서 헤이즈는 불장인 지금부터 이 가격까지 1 밀리언 달러인데 이게 뭐 한 11억 정도 됩니다. 11억 달러까지 가격이 오를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고, 자, 비트코인을 비롯한 알트코인들이 지금 왜 이렇게 오르고 있는지, 불장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좀 뜨겁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비트코인 3자 대폭발 오나 5천만 원 돌파에 이 종목들 급등,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 거는 조금 안 좋습니다. 이제 네, 단기적인 눌림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경험상 단기 고점일 확률이 좀 높습니다. 네. 자, 왜냐하면 얼마 전에는 가격이 계속 올라도 개미들이 돌아오지 않는다, 뭐 이런 기사들이 많았거든요. 이 종목들, 뭐 종목 추천 3가지, 이 코인들을 주목하라, 막 이런 기사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예. 이런 기사들이 벌써 나온다? 글쎄요, 너무 빠르지 않나. 40K 넘어서 좀 이런 기사가 나오면은 뭐 그럴만 하는데, 아직까지 뭐 40K 돌파를 하지도 못했습니다. 좀 빠르다는 생각이 들고,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이면서 국내 증시에도 가상자산 테마주가 상승 분위기를 이어나가고 있다. 뭐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우리기술 투자 뭐 이런 이런 얘기들 별로 좋지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많이 오르긴 했어요. 조정 없이, 딱히 큰 조정 없이 계속해서 상승을 보여줬었으니까 어느 정도 눌림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제 이런 식으로 급하게 좀 눌렸죠. 눌렸다가 다시 또 상승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지금부터는 이제 좀 정리를, 알트들 많이 오른 것들은 조금씩 정리를 하면서 절반 정도는 익절을 하시고, 나머지들은 좀 홀딩해서 가져가 보시거나, 아니면 알트코인들 눌렸을 때 그때 여기서 절반 익절하시고 여기서 한 번 더 추매를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저 또한 그렇게 했고, 이게 전략적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아무리 불장이라도 계속 가져가면은 이 심리적으로 못 버티거든요. 심리적으로 버티려면 절반 익절을 해야 돼요. 왜 절반 익절하고 절반 손절하는지, 심리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시장은 다 심리입니다, 심리.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여러분들이 버틸 수 있으려면 절반 익절을 하거나 절반 손절을 또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버틸 힘이 있고 상승에도 끌고 갈 힘이 생기니까 꼭 절반 익절은 하시길 바랍니다. 네, 어쨌든 이런 기사들은 벌써 나오는 게 조금 별로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 단기 고점일 확률이 높다. 고점 확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결국 오를 거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전략적으로 움직이면 될 것 같고, 자, 폭스 비즈니스 보고서에 따르면 어제 현물 ETF 신청을 했다는 소식이 나왔었는데, 그 배경에는 내년 1월까지 BTC 현물 ETF를 승인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자, 블랙록에 아주 자신감이 깔려 있는 거죠. 모르기 몰라도 아마 내부에서는 이미 승인한 것으로 치고 이렇게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거의 뭐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뭐 승인은 기정사실화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ETF 승인에 대한 내부 정보 때문인지 아니면 기대감 때문인지, 현재 이 CME 거래소의 BTC 선물 미격제 약정이 사상 첫 바이낸스를 추월했습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몰리고 있는데, 이 CME 거래소는 이제 기관들이 보통 코인을 매입할 때 사용하는 거래소죠. 기관들이 아주 눈이 돌아가지고 엄청나게 몰려들고 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반드시 롱에다가 베팅했다라는 것은 100% 보장은 안 되겠죠. 근데 상승 추세에서 미결제 약정이 상승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상승의 힘을 더 실어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롱 쪽에 몰려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어쨌든 이런 지금 대형 거래소에서 기관들의 물량들이 많이 거래소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호재입니다. 결국에는 호재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호재이고, 눌리더라도 다시 회복해서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서 헤이즈가 지난 여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관과 국가 이슈로, 뭐 국가 같은 경우에는 돈을 더 찍어낼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이 올 연말에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실제로 지금 그런 장이 펼쳐지고 있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부터 불장이 이제 시작이다, 이것은 코인과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아니라 국가와 관련돼서 이 머니 프린팅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불장의 시작이라고 하는데, 이 아서 헤이즈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밸류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이 말은 뭐 여기까지 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거는 거의 뭐 11억 정도 되고, 이거는 뭐 1억 정도 되죠. 이더리움이 1억, 비트코인이 10억. 야, 자, 어쨌든 이번 사이클을 이 아서 헤이즈나 다른 비트코인 크루들이, 트레이더들이 얼마나 크게 보고 있는지 우리가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런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트레이딩이 그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보는 뷰보다 과거부터 비트코인을 믿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계속 사람들한테 전파했던 사람들은 지금 훨씬 더 크게 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트레이더들, 뭐 인터넷에 있는 뭐 유튜브에 있는 트레이더들 보면은 다 어디 눌릴 것이다, 눌리고 어디 갈 것이다, 여기 저항 맞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에는 이 사람들은 지금 큰 그림만 보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10억까지 간다. 네, 저는 뭐 200K까지는 생각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200K까지는 충분히 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2억 근처까지는. 네, 불장이 온다면. 근데 10억까지는 뭐 솔직히 한 10년은 걸릴 것 같아요. 10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10년 정도는 걸릴 것 같은데, 뭐 이 아서 헤이즈는 얼마나 이 기간을 얼마나 보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번 장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사실상 이 자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런 사람들과 해외 오래된 크루들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이런 식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 포인트죠. 그만큼 시장이 지금 시끄럽고 많은 유동성이 몰려 들어오고 있다. 그냥 이런 소리들이 계속해서 이제 나오면서 또 개미들 귀에도 들려오고, 개미들의 돈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이제 물량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자동적으로 가격은 끌어오르겠죠. 어디서 모종에 또 그런 걸 받았을 수도 있겠죠. 네, 이렇게 많이 퍼트려 달라. 그래야 개미들 물량이 들어오니까. 그래야 불장을 쉽게 끌어낼 수 있고 고래들도 쉽게 매집을 할 수 있고 쉽게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네, 뭐 뇌피셜입니다만은 결국에는 이 윗대가리들이 돈 버는 거니까 윗대가리들이 결국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윗대가리에 꼽사리 껴가지고 잘 벌어가면 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저도 이번 불장 사이클이 지난번 불장보다도 더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메가 불장이다 뭐 이렇게 말씀 많이 하잖아요. 왜 괜히 그런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그런 큰 불장이 올 거라는 것은 저도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비트코인 CBD 자료입니다. 자료상으로 특이사항이 이 38K, 이 38K의 강력한 매도 라인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8K, 이 40K, 여기까지. 자, 실제로 현물이 많이 몰려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33K에도 이렇게 매수벽이 새롭게 형성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만큼 이제 단기적으로 이렇게 맞고 내려올 가능성도 있겠죠. 보통 이 CBD 자료대로 가진 않지만 60% 정도? 네, 50% 이상 맞더라고요. 이건 맹신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 매수 물량이 있으니까, 왜냐면 이게 온체인 데이터잖아요. 참고하면서 매매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실제로 찍고 내려올 때도 많습니다. 근데 지금 38K에 있는데 딱 37K 한 중반, 37.5K까지 딱 찍고 내려올 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한번, 이런 것은 좀 꿀팁이니까 요렇게 한번 매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계속해서 영상 올려드릴 때 CBD 자료랑 이렇게 함께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 꼭 해보시고, 저희 텔레방에도 정보방에도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공유를 해드리니까 안 들어오신 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빠른 정보 이렇게 받아가시면서 매매 노하우, 기법 같은 것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들어오서 질문해 주시면. 어쨌든 지금 38K에 매도벽이 있고 33K에 매수벽이 있다. 그래서 한 번 더 찍고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38K 정확하게 찍진 않는다. 37.5K 정도쯤에서 찍고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특이사항으로는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일정 정도 이렇게 횡보를 조금씩 하다가 이렇게 눌렸잖아요. 그러면서 알트코인으로 돈이 몰렸는데, 알트코인으로 돈이 몰리니까 현물보다 선물이 더 많은 거래를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OI를 보시면은 OI가 빠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OI가 빠지니까 돈들이 알트코인으로 지금 많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 지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이 실제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 38K와 40K 이 부근, 여기가 저항대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쩔 수 없죠. 뭐 한 번은 눌려야죠.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올랐으니까 한 번은 좀 눌릴 때가 되지 않았나. 눌렸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저도 보고 있거든요. 이 앞부분도 똑같이 다 눌리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올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눌릴 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가장 지켜줘야 될 라인이 이제 32K, 33K에서 32K 딱 이 부분이죠. 이 회색깔 부분. 이 부분만 지켜준다면 너무나도 강력하게 큰 파동이 한번 나올 겁니다. 왜냐면 여기 너무나도 지금 정확하게 지지를 해준다라고 생각이 들면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올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33K 떨어지더라도 33K에서 무조건 지지를 받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33K에 이 새로운 매수벽이 생기면서 지금 그 부분이 지지 라인이다 라는 것을 한 번 더 체크해 볼 수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 33K 여기에 매수벽이 있다라는 것은 강력한 지지 라인이다. 고래들도 여기가 지지 라인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다가 매수벽을 깔아 놓은 거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더가 지지부진하다가 어제 이더리움 ETF 승인 신청 소식이 전해지면서 가격이 이렇게 쭉 올랐습니다. 가격이 오르면서 이더리움의 MVRV 지표가 아주 좋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말씀을 드리는 게 이더리움의 도미넌스, 그 다음에 이더리움의 가격이 올라야 알트코인에 돈들이 갈 거다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자, 하루 사이에 분위기가 완전 바뀌었습니다.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자, 이더리움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알트코인의 포커스가 되는 그런 장세가 지금 형성이 되어 가고 있다. 자, 비트에 비해서 이더가 많이 안 올랐는데 이제 이더가 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12월 달에도 상승이 이어갈지 지켜봐야겠지만, 자, 과거에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들이 역사적으로도 이 지표상으로도 이런 식으로 한번 상승이 시작됐으면은 계속해서 상승 모멘텀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이제 생각하지 못했던 변수, 이더리움 ETF 승인 요청이 되면서 각종 호재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자, 지난달에 비트코인이 좋았다면 이번 달은 이제 이더리움이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있다. 그러면서 알트코인들도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한국 분들이 대단한 게 뭐냐면 알트코인을 정말 사랑해요. 보시게 되면은 비트코인보다 이런 업비트나 빗썸 이런 곳에서 거래 대금이 뭐 가스 같은 경우에는 뭐 조 단위로 거래 대금이 됐었고, 보게 되면 이제 글로벌도 유명합니다. 한국인의 알트코인 사랑에 대해서 이 글로벌 프로젝트 팀들이 한국한테 사랑받으려고 지금 엄청 노력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업비트에 지금 하루 거래 대금이 거의 7조 원 가까이 돼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비트코인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각종 알트에서 일어나고 있다. 자, 여러분들 7조 원의 거래 대금은 여러분들 코스피, 코스닥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이랑 거의 맞먹는 정도거든요. 이 정도면. 근데 불장이 지금 완전히 오지도 않았는데 업비트에서 지금 거래 대금이 이만큼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메가 불장을 예상하는 거죠. 뭔가 코인으로부터 승부를 보려고 본인의 자산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바꾸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이번 불장이 마지막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기관들도 많이 들어왔고, 자, 결정적으로 제가 하락장 때 계속해서 말씀드린 게 있는데 코인판 주변에 돈이 늘 많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장이 좋아지니까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이제 점점 계속해서 가속화될 것이고,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알트코인에 그런 비중이 엄청나게 크게 일어나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펌핑 나오는 거 보면은 다 한국발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 지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이 펌핑이 오는 게 다 외부 관심을 끌기 위함이거든요. 불장의 어떤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솔라나도 너무 안 가다가 이제 100% 올랐잖아요. 며칠 만에. 가스는 1000% 올랐습니다. 지금 이 진정한 불장은 오지는 않았지만 미니 불장 정도다. 네, 모닥불 정도? 네, 이 정도로 여러분들 만족하지 말고 앞으로 정말 메가 불장은 올 거예요.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고 전략을 잘 짜야 됩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직접 매매를 하고 실전 매매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트레이더이자 유튜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도와드릴 테니까 텔레방으로 들어오셔서 빠르게 정보 받아가시고 전략 짜는 거 도와드릴 테니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시면 솔라나도 많이 올랐죠. 오르고 있고 앞으로도 오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못 갔거든요, 솔라나가. 네, 되게 좋은 코인임에도 불구하고, 자, 보게 되면은 이제 샘 뱅크먼이랑 관련된 그런 재판이나 소식이 복합적으로 연기가 되면서 솔라나 코인이 쭉쭉쭉 올랐습니다. 1달러에서 올라가지고 16달러까지 올라온 상태인데, 이런 모습들이 이제 알트코인들을 이제 끌어올리는 게 아닌가. 샘 뱅크먼 이슈가 좀 정리가 되면서 이렇게 끌어올려지는 모습입니다. 자, 솔라나가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코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솔라나가 상승하는데 좀 일조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쨌든 솔라나는 계속해서 상승을 할 겁니다. 더욱더 많이 할 거고 제2의 이더리움이라고 하잖아요. 네, 많이 갈 겁니다. 솔라나는 계속해서 축적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펀딩비인데 왜 이걸 가져왔냐면은, 자, 선물 거래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롱 포지션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자, 하락장 때보다 훨씬 많은 롱 포지션의 거래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첫 번째로 과열이 되고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과열됐을 때는 올라가는 이 전체적인 추세는 그대로 있더라도 한 번씩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좀 조심하시면서 유념하시면서 매매를 지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조금 수익 실현하는 재미도 좀 가지고 전체 익절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조금씩 그래도 일부는 정리하고 밑에서 다시 또 잡고 전략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두 번째로는 이게 장이 반전이 됐다라는 거를 여기서 캐치를 해야 됩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코인에 관심을 점점 두기 시작했다. 그런 움직임이 이 펀딩비에서 보입니다. 선물을 하라는 건 아니지만 이 선물 시장이 70%가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코인의 가격을. 선물 시장이 훨씬 큽니다. 현물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이 부분을 아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되고, 선물 거래가 월등히 앞서기 때문에 이 선물에 대한 지표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자, 그와 동시에 조심해야 하는 자리가 뭐냐면 이 전체적인 알트코인 시총이 이 고점, 단기 고점에 와 있는 상태긴 해요. 이런 식으로. 네, 아까 뉴스 기사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초반에. 그런 기사가 나오면 단기 고점일 확률이 높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 지표상에서도 알트코인들의 시총이 조금 고점이다, 단기 고점이다. 너무 과열돼 있으니까. 네, 계속 올랐잖아요. 계속 좋을 수는 없잖아요. 조금씩 이제 눌리기도 하고 이렇게 털면서 가니까, 개미들을 털면서. 그러니까 단기 고점에 와 있는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포지션도 조금 줄여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익절도 한번 해보고 그런 시기를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 시기에 가지고 계신 포트폴리오에 약간 유동화를 주는 것도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어쨌든 대상승장이 시작됐다는 것은 팩트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기쯤에서 한 절반 정도 익절하고 관망을 하다가 좀 눌렸을 때 다시 한번 추매해보는 전략을 가져가는 게 어떨까.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트레이더 송이었습니다.